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다시 비만 시즌이 왔네요. 자, 대부분 새해가 시작되는 1월부터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시죠. 비만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수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실 때도 그 결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계속 빠졌다가 다시 찌는 요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이 꽤 많죠.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의외로 멀리 지켜서서 바라보다 보면 그 이유가 단순하고 명백한데도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의욕도 떨어지고 포기하고 지내다 비만의 합병증으로 골치 아픈 질병을 달고 그때 오시는 분들이 꽤 많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굉장히 사소하고도 또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볼까요? 자, 오늘의 내용은요, 비만의 나라 미국의 폭스뉴스에 소개한 다이어트 실패율을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다시 제가 25년간 비만 환자를 보면서 쌓인 케이스를 덧붙여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당신이 비만에 실패하는 이유, 우선 그 첫 번째, 잘못된 체중 감량 식품을 들 수 있어요. 가장 고전적으로는 쉐이크나 에너지바부터 시작해서 각종 해독 주스까지 이런 체중 감량용 식품들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은 의외로 아주 적습니다. 또 죽을 노력을 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물론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단기간에 활용하거나 또는 하루 한 끼 부분적으로 제한해서 선택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은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갱년기 등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고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 비만하게 되면 피로감이 심해지다 보니 틈만 나면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자꾸 누워있다 보니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또 낮에도 피곤해서 누워있게 되고 그리고 또 밤에는 또 잠이 더 오지 않고 그야말로 악순환이죠. 수면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잠자는 시간대입니다. 오전 내내 누워있다 보니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 지방을 태우기 좋은 오전 시간대를 다 놓쳐버리고 지방이 잘 만들어지는 축적되는 야간의 시간을 길게 쓰고 계신 거죠. 그야말로 다이어트의 악조건입니다. 자, 최근에 갱년기 주부분들이 비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낸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그건 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능하면 스케줄대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살 빼는 노력을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피곤하면 더 많이 먹게 되는데요.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하루에 500kcal 이상 더 먹는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그 치료를 꼭 병행하시고요. 낮밤이 바뀌어 있다면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지는 노력부터 하시기 바라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햇빛을 보면서 하는 낮의 운동이 밤의 숙면을 도와주고요. 또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을 통해서 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세 번째 실패의 이유는 밥을 줄이고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간식이 훨씬 가벼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간식은 단당류 식품인 경우가 많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려면 3-4시간마다 영양이 골고루 잡혀있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특히 아침 식사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점심 식사를 주 영양소를 섭취하는 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라요. 반면에 5시 이후의 저녁 식사는 간단히 저칼로리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 다음 실패의 요인은요, 부족한 수분의 섭취입니다. 물 안 드시는 분들이 대체로 탄산음료나 또는 달콤한 커피 등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저는 맹물은 정말 잘 못 마시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물을 하루 8잔 정도 드신다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식욕 조절도 가능해져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물을 2잔 마신 사람은 90칼로리까지 적게 먹는다고 하니까요. 다이어트 시 꼭 활용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체 면역력을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주스나 탄산음료 대신에 깨끗한 생수와 따뜻한 차를 마셔주면 면역력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차는요, 당분을 첨가하지 않은 허브티를 말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식이상담을 할 때 음료수만 끊어도 다이어트 초기에 놀라운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약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약물들은요, 기초대사를 떨어뜨리고 부종을 일으키고요, 식욕을 올리고 소화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고혈압약으로 쓰이는 베타 차단제, 항우울제, 또 항히스타민제, 신경안정제, 또 진통제 등은요, 기초대사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먹어야 하는 약들은 어쩔 수 없지만 왜 임의로 드시는 약들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하고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25년 가까이 비만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성무당이 돼서 이분들은 성공할 분, 조금 어려울 분 이런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졌어요. 자, 첫 상담을 하고 바로 그날 뭔가를 바꾸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한약이 아직 안 와서요, 또는 이 약속만 하고 나서요 등등으로 미루시는 분들은 좀 고정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바꾸고 실천하는 것, 예를 들면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켜두시는 것, 아침 식사를 먹기 시작하는 것, 이런 습관이 큰 결실을 거두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